아닌 것 같아 Girl, it kinda seem like we got chemistry, same energy I can see us make history 빙빙 돌아가듯이 You are goddess like Venus, I be orbiting Promise, I ain't tryna play games with ya, girl Honest, you are not a... 안녕하세요. 찻더박이입니다. 오늘은 국산 중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 시승을 이미 2번이나 했는데요. 그땐 르노 코리아가 준비한 시승 코스에서 잠깐씩 타봤다 보니 솔직히 제대로 된 리뷰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차를 꼼꼼히 타보면서 정말 하나하나 상품성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르노 코리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야심작 그랑 콜레오스의 상품성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아이코닉 트림인데요. 가격은 아이코닉 4,255만원, 미네랄 코퍼 20만원, 보스 오디오 13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15만원, 20인치 투톤 알로이 휠은 40만원으로 총 가격 4,560만원의 차량입니다. 비슷한 옵션의 색만 다른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4,602만원이더라고요. 사실 아이코닉 트림도 이미 최상위 트림으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차는 이전 시승에서도 이미 디자인을 꽤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아이코닉 트림에 한정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상부터 볼게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세틴 어반 그레이와 비교하면 확실히 개성이 다른데요. 개인적으로 미네랄 코퍼는 주차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차의 느낌을 줍니다. 색깔만으로도 존재감을 과시하죠. 보닛의 독특한 파워돔은 고급스러운 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운전석에서 보면 차량의 폭을 가름하기 쉬워서 좁은 길이나 주차장에서 은근히 유용하였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질이 신규의 L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두 줄의 LED 라인이 차를 한층 더 날렵하게 만들어줍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오토 하이빔까지 지원되니 야간 운전이 꽤 편리하죠. 다만 요즘 많은 차들이 자랑하는 웰컴 애니메이션은 없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의 그릴은 아주 깔끔합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처럼 강렬한 색 강조는 없지만 오히려 깔끔한 디자인이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더 살려줍니다. 범퍼 하단부는 우락부락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는데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와 함께 디자인 요소의 에어 커튼으로 고성능 SUV 같은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측면은 뭐랄까요? 날렵함과 유려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한 직선이 쭉 이어져서 후비등까지 연결되고 사이드 스커트에서 뒷 범퍼까지 이어지는 직선까지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특히 도어 하단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고 도어 길이가 사이드 스커트를 덮을 정도로 길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옷이 차에 닿을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런 디테일 실사용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는 검은색으로 차량의 색과 다른 투톤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와 주유구에는 독특한 아이콘으로 표시해놔 잠금 장치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루프 라인은 일반적인 SUV이지만 매끄러운 라인을 자랑하면서 끝에는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국산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특히 일자로 길게 이어진 후미등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죠. 질이 신규의 L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이 차만의 세련미를 잘 살린 느낌입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비등도 웰컴 애니메이션이 지원되지 않는 건 조금 아쉽네요. 하단 범퍼는 하이브리드 배지와 함께 스포티한 요소들이 돋보이는데 특히 에어브리더 디자인이 고성능 SUV 같은 느낌을 전달하죠. 그리고 머플러는 디자인상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이긴 하지만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휠은 245, 45, 20인치의 투톤 알로이 휠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움과 날렵함을 동시에 잡은 느낌입니다. 그럼 그랑 콜레오스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조수석 디스플레이입니다. 국산 브랜드로는 처음 적용된 이 기능,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딱 보면 벤츠 E클래스가 떠오르는데요.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담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라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센터 터널 아래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자잘한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공조기는 요즘 터치 방식만 있는 차들과 달리 물리 버튼이 함께 있어서 조작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운전 중에 한눈에 보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죠. 하이패스 시스템은 기존의 카드형에서 심카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카드를 재발급해야 하는 점은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아이코닉 트림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퀼팅, 라이트 브라운, 나파 인조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탑승객을 향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면서 탑승객을 반겨줍니다. 그랑콜레오스에 적용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꽤 신경 쓴 모습입니다. 먼저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테마는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주행 정보, 미디어, 심지어 실시간 도로 상황까지 모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죠. 특히 실제 도로 모양과 차선, 주변 차량의 위치와 종류까지 계기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모습은 이게 동급 SUV 맞아? 싶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내비게이션 테마로 전환하면 익숙한 T맵 스타일의 안내를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모드에서는 주행 관련 정보가 약간 축소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불편함이 등장합니다. 테마를 변경할 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애니메이션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르노코리아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도로 한계 속도를 초과하면 크게 계속 울리던 경고음이 경고음 소리가 작아지면서 12번 반복 후 경고음이 멈추고 차량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귀가 편해지는 변화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기능을 끄고 싶어서 설정을 변경해도 차를 장시간 주차했다가 다시 타면 설정이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운전 중 계기판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이로 계기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라 운전 중에도 시선을 크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속도계의 크기가 커서 운전하면서도 숫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보조 기능의 종류는 작은 글씨로 표시되다 보니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요즘 익숙한 스마트폰 스타일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준수한 편이라 유튜브 영상이나 내비게이션에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색온도가 약간 높은 편이라 화면에서 파란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색감이 눈에 거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잠깐 쉬는 시간에 웹툰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 종류가 아직 다양하지 않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T맵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검색부터 경로 안내까지
워낙 익숙하고 편리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조작은 물리 버튼과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로 가능해서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조기의 온도까지 조작이 가능해 아이가 덥거나 추울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바로 조수석 디스플레이입니다. 주간에는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야간에는 살짝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질은 센터 디스플레이와 동일해 조수석에서도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사용 중인 미디어를 조수석 디스플레이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단, 애플 카플레이는 이동이 안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계기판보다 약간 아래에 있지만 운전 중에도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아서 시인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적당하고 D컷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쥐는 느낌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버튼 조작감도 직관적이고 손가락이 닿는 위치도 잘 설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첫 인상부터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촉감과 무게감이 훌륭해 사용할 때마다 만족감을 줍니다.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 한 번만 익히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터치나 버튼식으로 바뀌는데 그랑 콜레오스의 기어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내는 운전석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부분이 가죽과 금속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 도어 손잡이 등 주요 부분에는 베이지 톤 가죽이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버튼들은 저렴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장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센터 콘솔 주변의 마감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완성도를 하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쉽게도 도어 스커프는 없었지만 대신 르노 전용 발매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스포츠 감각을 은은하게 더해졌습니다. 일반 페달로 마감되어 특별함은 없지만 기본에 충실한 구성입니다. 이런 요소들 덕분에 주행 중 어디를 둘러봐도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하다 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실내 재질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과 동적 모드,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동적 모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부드럽게 깜빡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디자인은 꽤 심플한 편으로 도어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야간 주행 중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 느끼고 싶었지만 뒷좌석까지 신경 쓰지 않는 점은 살짝 아쉽더군요. 여기에 도어가 열려도 앰비언트 라이트 색이 변하지 않는 점도 디테일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브라운 인조 나파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퀄팅 디자인으로 마감되어 있어 평범한 대신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렸습니다. 조절되는 부위는 기본 정동 시트 외에 메모리 시트,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은 메모리 시트와 요추 받침대가 없고요. 시트 착자감은 시트 높낮이의 범위와 스티어링 휠의 조절 범위도 넓어 운전 자세를 찾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트 쿠션은 적당히 두툼한 편으로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줍니다. 옆구리 받침대는 조절이 되진 않지만 크기가 넉넉해 몸을 고정시켜줍니다. 덕분에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이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이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뒷좌석은 인조 나파 가죽으로 마감돼 앞좌석과 통일감 있는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트 각도 조절도 가능해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더군요.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할 때는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시트를 넣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IXO 픽스로 고정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조금 더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시트 공간은 준수한 편으로 유아용 카시트 1개와 주니어 카시트 1개를 설치하고도
성인 남성 1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인 남성 승객에게는 약간 비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뒷좌석에 키 180cm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공간이 정말 넉넉했습니다. 다리 공간은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걱정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머리 공간도 답답함 없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센터 터널의 높이가 낮아 가운데 자리에 앉아도 발이 불편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성인 3명이 나란히 앉아도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뒷좌석 시트의 착자감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트의 모양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디자인이라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고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더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 받침대의 길이가 길고 쿠션이 앞좌석보다 두툼해서 장시간 탑승해도 허리와 다리가 편안했습니다. 컵홀더 디자인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창문은 100% 다 열려 크게 답답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아이오닉 트림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포트 액세스,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기능,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보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편의 사양을 자랑하지만 썬루프와 뒷좌석 햇빛 가리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토 하이빔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하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도 하이빔을 유지합니다. 야간에 특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몇 가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앞차가 나타나면 하이빔을 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앞차가 어느 정도 멀어지면 하이빔이 다시 작동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밝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어두운 시골길이나 교외에서도 운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밝고 선명한 밝기를 제공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인식은 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부드럽게 정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코너에 있는 차량도 정확히 인식해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 인식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는 국도의 가파른 코너에서도 차로 중앙을 완벽히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더 매끄럽게 작동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에 대한 피로를 덜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는 커브 어시스트가 작동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며 커브를 돌아 나가는 모습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시속 65km 이상에서 작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녹색 표시로 안내해줍니다. 국산 차량 중에서도 특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돋보였고 차선 변경 속도도 빠른 편이라 운전 중 편리함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웠지만 두 가지는 꼭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차선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경고음 없이 차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음이나 경고 표시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동 차선 변경도 경고음 해제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주차 시 설정 초기화가 돼버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주행 중 가속 카메라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요. 속도, 주행 보조 상태, 차선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이 깔끔하게 표시되어 전방 주시를 하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 중에 가속하면 머플러에서 불이 나오는 재미난 연출도 있어 이런 디테일에서
은근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테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정보량이 적고 작동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은 느낌이었습니다. 3존 에어 컨디셔너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의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들은 사용법이 다소 복잡했는데요. 시트 편의 사양을 사용하려면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해 이런 점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도어에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키를 가지고 차량 근처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잠기고 가까이 가면 다시 열리는 기능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트렁크는 정동식으로 작동하며 시트 폴딩도 지원합니다. 기본 공간은 633리터로 경쟁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130cm의 길이의 캐디백은 세로는 어렵지만 대각선이나 가로 방향으로는 손쉽게 수납이 가능했는데요. 시트를 최대한 세울 경우에도 수납 공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4개는 편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를 폴딩하면 공간은 2034리터까지 확장되며 성인 2명이 편하게 누워 차박을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과 12V 시가잭이 있어 실용성을 더하죠. 어라운드 뷰는 다양한 화각과 3D 모드로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명 보닛 기능은 차량 아래의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방향 지지등을 켜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거리까지 센치 단위로 표시해주는 점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면서 동급 SUV에선 보기 힘든 특별한 기능이었습니다. 어라운드 뷰의 화질과 해상도는 꽤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 글씨까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선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주간에는 프레임 속도가 떨어져 화면이 버벅이는 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반대로 빛의 양이 적은 야간에는 오히려 버벅임이 줄어들어 훨씬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총 10개의 스피커와 12개의 채널을 갖췄으며 퓨어 사운드 음장을 포함해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입체감이 있는 음향과 함께 깊이 있는 저음이 어우러져 음악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는 음질을 제공합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1.5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듀얼 전기모터, 엔진 출력 144마력, 23.5kgm, 전기모터 출력 136마력, 32.6kgm, 합산 출력 245마력, 미션 3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80kg, 복합 연비 리터당 15km, 배터리 용량 1.64kWh,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회생 제동은 낮음, 보통, 높음, 자동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모터와 엔진의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시내 주행이나 고속 주행 모두 전환이 빠르고 자연스러워 운전자가 전기 모터 전환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다만 아주 드물게 조속에서 전환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터보렉이 있는 것처럼 1초 정도 엔진과 전기 모터가 반응하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물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전기모터 주행 가능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기모터 시속 30km, 두 번째 전기모터 시속 50km로 이 덕분에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전기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해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라면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10km까지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회생제동은 낮음과 보통, 자동 모드에서는 회생제동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자연스러웠지만 높은 모드에서는 꽤 강한 제동이 걸립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는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강한 감속으로 인해 멀미를 발생할 수 있어 운전 스타일에 맞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회생제동력 자체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엔진 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입니다. 덕분에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해 브레이크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과연 일상 속에서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랑콜레오스의 높이는 1680mm로 일반적인 SUV와 비슷한 수준이라 타고 내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어 길이가 스커프까지 완전히 덮여 있어 차에서 내릴 때 옷에 오염물이 묻을 걱정을 덜어줍니다. 시야는 SUV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랑콜레오스는 전방 시야와 후방 시야가 모두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광각 사이드미러와 사각지대 경고 기능까지 더해져 운전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전기 모터를 활용한 부드러운 주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가속 시 답답함 없이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도 스트레스 없는 가속이었고 엔진 전환도 매우 자연스러워 엔진음이 들려와야 전환되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속에서 동일한 감도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때로는 제동력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반대로 평소처럼 부드럽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살짝 이질감을 느끼겠습니다. 다만 제동력 자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전혀 이질감 없이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핸들링하면 역시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스티어링 휠 조작에 바로바로 반응하며 회전 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뉴턴 반경은 약간 아쉬웠는데요. 뉴턴 시 2.8차선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휠 베이스가 2820mm인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행도 문제없었습니다. 차량 폭이 1880mm로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이고 운전석에서 보닛의 파워덤을 통해 차량의 폭을 가늠할 수 있어 좁은 길에서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길이가 4780mm로 적당해서 주차 시 부담이 덜했고 주차 후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 성능 확인해 볼까요? 테스트는 계측기를 활용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0에서 100km 기록은 7.84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11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68초, 쿼터 마일은 15.4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7초 중반대의 가속력을 보여주는 준수한 수준으로 19인치 휠로 구성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도 기록이 7.86초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점인데요. 이런 일관성은 엔진 성능 유지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전해 시승기에서는 토크 스티어가 있다고 하였으나 좋은 도로에서는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80에서 120km 가속 시간은 5초 초반대로 기록됐는데요. 추월할 때 답답함 없이 경쾌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속 140km 이상부터는 전기 모터의 개입이 없다시피 하여 다소 가속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초고속 영역에서도 그랑콜레오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직진 안정성이 좋아 운전 중 불안함을 느낄 일이 없고 차선 변경 시에도 차량이 빠르면서 안정적으로 반응해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줬습니다. 엔진 반응과 미션 반응도 좋은 편인데요. 몇 번 언급했지만 전기 모터와 엔진의 전환이 부드러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정속 주행 중 빠르게 속도를 올릴 때도 버벅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포츠모드로 전환하면 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가속조차도 이건 전투적이다 싶은 반응을 보여주며 컴포트 모드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체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점은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어떨까요? 시속 100에서 0km로 제동하는데 걸린 거리는 37.65m로 아주 우수했습니다. 동급과 비교해도 제대로 된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연속으로 제동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제일 밀린 기록이 39.26m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40m를 넘지 않는 안정적인 제동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핸들링,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 BMW 같은 핸들링 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운전자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빠르고 날카로운 핸들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인딩 도로나 원형 교차로를 돌아 나갈 때도 국산 SUV 중에 이렇게 경쾌한 SUV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첩한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롤은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을 빠르게 조작해도 차량의 전자장비가 개입해 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줘 무난한 롤 억제력을 보여줬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산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수한 코너링 성능까지 보여줬는데요. 서스펜션은 살짝 단단하게 세팅되어 승차감과 핸들링의 밸런스를 잘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영속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과 경쾌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으로 코너에 진입할 때도 이 차는 정말 안정적이었는데요. 전륜 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후륜이 흐르는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떼고 코너를 돌아도 불안한 오버스티어가 없이 깔끔하게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완만한 코너를 고속으로 돌아 나가도 전혀 불안감이 없고 급 코너에서도 자연스럽게 전자장비가 개입해 타이어 트랙션을 유지하며 언더스티어를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국산 동급 SUV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MVH를 알아봐야겠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과연 얼마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지 지금부터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 주행 중 높은 방직턱을 사선으로 넘을 때 차량의 롤은 느껴지지만 서스펜션이 살짝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 빠르게 회복하여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도로에서도 차량이 진동을 잘 처리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기본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복되는 방지턱을 지날 때는 잔진동이 전달되지만 서스펜션이 이를 잘 억제하여 불쾌하지 않은 쫀득한 느낌을 전달해줬습니다. 진동과 잔진동 모두 잘 처리하죠. 맨홀이나 포트홀이 많은 도로를 주행할 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노면 충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단단한 서스펜션의 특성상 충격이 실내로 꽤 전달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라면 무난한 수준의 충격 흡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차량의 피칭이 적어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장진동 처리 능력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부드럽게 억제되며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이 빠르게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단단하면서도 거슬리지 않는 승차감이 인상적이었고 단순히 물렁물렁한 승차감이 아니라 필요할 땐 단단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운 밸런스가 잘 잡힌 앞좌석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솔직히 앞좌석만큼의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시내 주행 시 장진동과 충격 처리 능력이 앞좌석보다 떨어져 진동이 꾸준히 전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지턱을 넘을 때는 몸이 살짝 뜨는 느낌과 함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장진동이 조금씩 느껴졌고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이 서스펜션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충격이 강하게 전달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좌석 승차감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수입차와 경줄만한 진동 처리 능력과 함께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 뒷좌석 승차감은 앞좌석과 비교했을 때 진동과 충격이 더 많이 전달되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준수한 수준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모터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사실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숙한 수준인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차량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이죠.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할 때는 소음이 50dB 이하로 유지되며 덕분에 전기차 같은 정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외부로 새어나가는 소음은 약 40% 감소된 수준이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약 20% 이상 줄어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T의 AI 상담사 진희입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시내 주행에서 제일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주변 차량의 엔진 소리,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등등 다 전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화 볼륨을 50%로 줄였을 때는 통화 내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소음은 80km 주행 시 57dB, 110km 주행 시 62dB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수입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행 소음 억제는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다만 주변 차량 소음이나 콘크리트 도로에서 발생하는 반사되는 소음이 실내로 꽤 유입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때 연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고속도로 연비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인데요. 테스트는 수원에서 hen담도 휴게소까지 왕복 구간을 시속 110km의 속도로 주행하며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리터당 15.7km를 기록했는데요. 고속 주행에서는 배터리 충전이 드물게 되어 전기모터의 개입이 줄어드는 점이 있어 이로 인해 시내 주행에 비해 연비 효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시내와 국도 주행 연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약 20km 거리를 평균 속도 51km로 주행했을 때 놀랍게도 리터당 24.7km라는 어마어마한 연비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수치는 최상의 조건에서 기록된 연비이고 평균적으로는 리터당 20에서 22km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시내 주행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혹시라도 19인치 휠로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좋은 연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셨나요? 1부와 2부를 통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이 차는 동급 대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상품성을 가진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핸들링, 가속력, 제동력 같은 파워트레인 성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르노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VH 측면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격 대비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특성을 잘 살린 효율성과 안정적인 성능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찻도박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